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고민 있으셨던 내용들에 대한 해답까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잠시 뒤에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양시장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주 시장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마음이 일치하는지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번호 활용하신다면은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고민 있으신 종목들에 대한 신청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메신저도 활짝 열어두고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신다면은 전문위원님들 무료 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 출연 중인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의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함께 보시죠. 썸머 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뵌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방문 예약 접수 한번 해주신 다음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 또한 날짜하고 시간이 똑같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로 가신다면 여승재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도 또 한 번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2일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6월 29일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 똑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뵌다고 하니까요. 꼭 이 부분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는 7월 달에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네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하반기 수익 여기서 나온다 라는 주제 역시나 6월 22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7월 달에 한 번 더 시청자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6월 달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또 7월 달에 기회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센티비 왁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률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1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의 SFA 반도체는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하체기 전문위원의 TK케미칼은 33.89%, 이성배 전문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도 3위 자리에 있습니다. 23.3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의 종목이 4위 자리에 또 있네요. 코이버 21.76%, 여승재 전문위원의 대덕전자 18.69%,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7.68%로 6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김현성 전문위원의 윈스는 16.1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전문위원의 에이테크솔루션 역시나 16.11%대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하체계 전문위원의 탑 엔지니어링은 11.33%, 이가람 위원의 넥슨GT는 10.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1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리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 실현할 종목과 그리고 또 익절할 종목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금요일자 함께 해주실 전문위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단 박정식 전문위원님. 지금 늘 저희 포트에서 1위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FA 반도체가 어제 나오시지 않으셨을 때는 네. 수익률이 90%가 넘어갔었어요. 네. 오늘 시장이 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은 밀렸는데 네. 3,560원까지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3,560원. 또 한 번 90% 넘어가겠네요. 네네. 3,560원 정도에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739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4,594억으로 이제 거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500원대에서는 1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크게 조정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또 홀딩해서 나아가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정말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오늘도 기록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3,56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 좀 절반 정도 이익을 챙겨두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절반 정도 좀 챙겨두시고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의 종목이 또 하나 있죠. 4위에 자리하고 있는 코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4% 넘게 올랐어요. 네. 코이버는 10,000원 넘길 때까지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0,000원 넘길 때까지. 지금 통신 장비 주들 중에 가장 저평가 상태라서 충분히 10,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982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83억으로 아직까지도 자기 순자산 가치도 지금 못 찾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0,000원은 넘겨야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000원 이상까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버 현재가 9,010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수익 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저희 여기 역시나 지금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3위권 안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살짝 순위가 밀렸잖아요. 네네. 우리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을 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힘을 다했나 봐요. 수익 실현 안 하실 건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네. 저는 이제 이걸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 오늘 순위에 올라와서 이제 재차 이렇게 뭐 언급해하는 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저번 주 시간에 이 정리를 이제는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차트를 놓고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도 이제 뭐 장중 이제 5%가량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여기 고가권 영역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7만 원대고 최근에 기록한 이 고점이 대략 한 이제 76,8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일봉보다도 이제 주봉을 틀어놓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75,000원대 가격대는 이제 17년도 고가를 기록했던 이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승 랠리에서도 이 같은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계속해서 이 기다림도 있었지만은 목표로 한 가격대가 이제 도달했었을 때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상승 랠리를 이 75,000원대를 안전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하고 있지만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이제 올해 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그간 이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이 같은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됐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뭐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기보다도 이 조정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저는 뭐 다음 주부터 이 종목으로 포트에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 시간에 배트맨 함께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오늘 배트맨 다시 활용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꼭 수익을 챙겨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을 해봤고요. 리뷰까지 도와드리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트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트맨 방송 처음 이제 오프닝을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 상담 그리고 혹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은 늘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마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상담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일단 궁금증 한번 풀어드리고 다음 코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주시자마자 연결이 되신 것 같아요. 예, 테스트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예, 네, 시원하게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매수가 비중을 보면 17,000원에 20%를 들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매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샀는지 좀 며칠 됐는데 좀 안 좋은가 팔까 싶어 어쩌고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매수가 근처까지 다 왔었는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을 좀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예, 네, 우리 이성배 위원님 먼저 봐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테스 17,000원이 들어가셨고 지금 뭐 큰 손실률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매수한 이후에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3일째 밀려요. 네네. 일단은 테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 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테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 바닥권을 조금 이제 지지한 이후에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상승을 좀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 텐데 이 61선을 좀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거죠. 하지만은 테스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바닥권 영역에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성장성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테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분명 기대가 되는 종목이 맞고요. 지금 저는 이제 좋은 종목 잘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에서도 이제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수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혹은 이 가격 조정이 대략 한 15,500원. 대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조정 국면이 뭐 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고 저점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요? 최근에 기록한 저점이 이제 15,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000원이 깨져만 버려야 돼요. 15,00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이제 버리기보다도 비중이 이제 20% 되는데 일부 좀 덜어내고 나중에 좀 상승 전환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15,000원에서 좀 더 살까? 아닙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좋겠고 15,000원대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가격이 10% 팔으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네. 이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덜어냈던 비중을 다시 재차 담으시고 긴 호흡으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이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팔기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팔마돼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15,000원대라는 가격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그거는 좋겠습니다. 저점이고 고점.
단기 고점은 테스는 이제 뭐 2만 원대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고점으로 기록했던 가격대고, 이 2만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몇 번 이제 연출됐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15,000원대라는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또 고점으로는 2만 원대라는 가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15,000원대 반쯤 팔고, 2만 원 가면 또 한번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2만 원 가면 팔고, 15,000원대만 반쯤 팔고, 네, 그러고 다시 던지러 오만 사라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테스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갈 건데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빠르게 연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두 번째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희건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465원에 10% 비중을 실으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오늘 샀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건설업 지금 요즘에 좀 전망이 어떤지 서희건설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근데 예, 매매를 하실 때 좀 잘못했어요. 서희건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항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저항자리. 여기 지금 차트 보이세요? 방송?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네. 저항 라인이에요. 1,490원짜리. 그래서 어제 흐름도 저항 받았고 오늘도 못 넘기고 저항 받고 음봉 생긴 거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매매를 수급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꼭 물리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요날 흐름하고 같죠? 1,400원대 부딪혔을 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돌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1,490원 돌파되면 홀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저항은 1,590원짜리예요. 근데 1,590원짜리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시세가 크게 열려요. 어떤 식으로 시세가 크게 열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90원짜리까지 올라가면 1,700원짜리까지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력, 양봉의 흐름이 중요하고 그 양봉의 흐름이 1,49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일단 키 포인트고요. 그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기간 조정 받을 수 있으니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좀 조정 받으면. 그 조정은 뭐 1,400원이라든지 아니면 1,350원짜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 버렸다가 월요일 날 상승 안 나오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월요일날 오전 한 11시쯤 초에 음봉 나면 팔아버릴까요, 그럼? 그렇죠. 아침 9시서부터 그냥 예. 1,490원짜리를 그냥 뚫고 올라가야 돼요. 막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전에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일단은 어떤 상태냐면요. 실적 잘 보세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2019년 예산 실적이 2018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예. 상승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누가 건드려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건드리죠. 예. 잘 봐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건들고 계속 있어요. 사더라고요. 그죠? 그럼 예. 핵심은 뭐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사들이면 이 종목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지.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상승력이 계속 나와주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계속 홀딩한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기관은 조금 치고 빠지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연속 일수로 매수해 주는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그럼 네. 외국인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매집력이 있는 것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계속 가요. 그래서 이들 수급을 좀 같이 바라보시면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있잖아요. 음봉을 맞으면 팔았다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그렇죠. 재매수 들어올까요? 해야죠. 외국인과 아. 기관이 매수를 해주니까 어차피 예. 눌리는 것도 크게 안 눌린다고요. 근데 물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만약에 안 가면은 잠깐 내려놨다가 1,400원이나 1,350원에 다시 밑에서 대놓고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철저하게 하시면은 돈 까먹을 예. 일이 없어요. 예, 그죠? 고맙습니다. 지키면 버는 겁니다. 네. 네, 저희 포트 수익률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 서희건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원래는 2부에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요즘에 시장도 답답한데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 마음까지 그냥 저희까지 또 덩달아서 답답하게 두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배트맨 시간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이용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추천주는 특별하게 또 2개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2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금요일 날 외출하지 않으시고 저희 배트맨을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분의 종목인지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추천주 시간이지만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두 전문위원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을 일단은 좀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드론, 미사일에 필요한 첨단 센서 제조 업체라고 하네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좀 생소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분의 종목인지 공개하기 전에 함께 지금 맞춰보시면서 나 이 종목을 월요일 전에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거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신 전문위원의 이름을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뜸을 들이시네요. 네네. 뭔가 특별한가요, 이 종목?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앞서서 이제 시크릿 종목 그리고 이제 아까 모자이크 나왔을 때 이제 하단 자막에 굉장히 뭐 이제 센서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나왔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뭐 미사일 관련해서는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다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투자 트레이딩 관점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 중기 장기로 놓고 봐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탄력적이라기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 않고 있지만은 8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같은 상승 추세가 현재까지 안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 적외선 관련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이 적외선에 대한 이 개발은 국내에서도 이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양한 센서도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이었는데요. 지금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잡아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 목표가 혹은 손절가, 매수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이성배라고 호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샵 4989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2019년에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막상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타깝게도. 그리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2배 부각받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세가 좀 부각받고 있어서 좀 이건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박정식 의견에 박정식 전문위원의 의견도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성배 위원께서는 저희가 또 가격대를 잡아 두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도 시결 추천도 준비를 하셨잖아요. 제가 또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 딱 해오셨네요. 그래서 안 할 걸 그랬습니다. 금요일에는 상당히 우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많이 드리는 것 네. 같아요. 금요일마다 거의 두 네. 종목씩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막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2차 전지 사업을 진행 중인 종목이래요. 오늘장 상승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사업을 진행 중이면은 이 종목은 선반영된 그런 선반영이요? 네, 뭔가 뭐 호재가 이미 선반영되거나 뭐 그런 건 이제 별로 없겠네요.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네.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어요. 아니죠. 과거 2013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바닥에서 살아나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저평가된 종목 중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포착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슈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네. 악재를 뚫은 배터리주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이익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한번 싹 훑어보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포착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슈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따끈따끈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말고도 네. 괜찮은 종목들 몇 개 더 추려갖고 왔어요. 배터리 관련주들. 이따가 이제 이슈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할 거고 이거 말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또 꼽아드린 거는 이건 지금 따라잡아도 수익 낼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따라잡아도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일단 휴대폰하고도 엮여 있고요. 휴대폰 모듈 사업에도 엮여 있고 2차 전지 사업에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말하면 못 찾겠죠? 요즘 너무 잘 찾아가지고 힌트를 많이 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분만 보시고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저와 함께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배트맨에서 일단은 수익률 1위를 자리하고 있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월요일장에 따라잡아도 늦지 않았다 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샵 4989번으로 박정식 호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는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 이 종목 저도 봤더니 박정식 위원의 종목이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급도 좋지만은 네. 오늘 조금 거래량도 굉장히 좀 대량 수반되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준비했던 종목이 뭐 8거래 연속적으로 이 양봉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10거래 연속적으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그중에서 뭐 굉장히 좀 시세도 잘 분출하고 있는 유직 같은 종목인데 단기 상승에 대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뭐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월봉상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주가가 사실 거의 뭐 대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뭐 2차 전지 이런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저 또한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약간은. 네, 우리 이성무 전문위원의 추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 분께서 한 종목 한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 나오셨는데 나는 좀 저평가주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박정식 호출을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들 저희가 전부 공개를 해드렸고요. 월요일장에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또 가장 답답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례대로 지금 또 바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전화 연결해 주실 분은요. 4523님께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셀리드 종목을 저희가 봐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 예. 38,700원에 20% 싣고 계시나요? 예, 비중? 예. 오늘 잡으셨어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좀 바닥권인가 싶어서 들어가셨나요, 아버님? 예, 예. 보니까 바닥으로 기어가지고 들어간데 모르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잡으신 건지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배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셀리드 오늘 들어가셨는데 오늘 상담 주신 거면은 뭐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 바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잘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저는 이거 종목 상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잘 보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실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조금 테스트할 수 있는 오늘 거래량이 일단 먼저 동반이 됐죠. 실제로 어제장 또 엊그저장만 본다 하더라도 이 평균 거래량이 뭐 3만 주, 4만 주 정도 기록했던 이런 셀리드가 오늘 장에서 이제 30만 주가량 기록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바닥권에서 뭐 조금 시세가 분명 났습니다. 이 장중 8% 넘는 시세가 났고 이제 종가는 대략 한 5% 이상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중간에 실제로 이제 22평선도 이탈 이제 상승 돌파 시도까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바닥권을 잘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인데 사실 상장 이후에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시세 분출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장주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저는 본격적으로 분출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한 차례 뭐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 나가시고 즉 보유를 이어 나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45,000원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손절가는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최근 기록했던 이 35,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어디까지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 신규주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준수하고 계속해서 대응을 이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예, 셀리드 좀 만족되는 상담이 되셨나요? 예, 예. 네, 다행입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중간중간에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또 빨리 해결을 해드리려고 전화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먼저 두 분과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이 기회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간밤에 유조선 피격 사건 이 일어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국제유가도 갑자기 또 4% 넘게 올라주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그 분위기를 이어갈까 했는데 양시장이 저희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쳐줬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성배 위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각, 뭐 여파 지속될까 계속해서 뭐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어제 장에 있어서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뭐 장중 4%가 넘는 이런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 증시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장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주가 강세도 보였고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이제 국내 뭐 주식 차트가 아니고 이제 해외 선물 이제 국제 유가 차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봉상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이 같은 모습이 이제 장중에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4% 넘는 이런 급등도 한 차례 있었지만은 이 같은 상승 흐름을 다시 굉장히 좀 되돌림을 많이 보였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장에 있어서도 이 같은 뭐 유가 급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고 이런 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국제 유가도 어제 이슈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상승 랠리가 크게 나왔지만은 이 상승폭도 축소를 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에 있어서 이 출발 흐름이 이 같은 이슈로 하락 출발하기도 했었지만은 낙폭도 어느 정도 많이 하면서 이 보합으로 마감됐던 이런 모습이고 오늘 시장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이슈는 이 영향력이 좀 제한된 흐름으로 반영됐던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 같은 이슈 역시 어쩌면은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 국내 증시의 전망은 잠시 뒤에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박정식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이요. 처음부터 안 좋게 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시장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장 시작 주시더라고요. 전부터 그죠? 네. 미리 다 언급을 드리죠. 네. 언제나 제가 카카오톡방에서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미리 다 언급을 해드립니다. 오늘 장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전일장 수급이 조정력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장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핵심 지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중국 산업생산. 장 막판에 특히 많이 밀렸죠. 장 막판에 왜 많이 밀렸을까요? 중국 산업생산이 16시 00분에 발표가 났으니까. 근데 이게 안 좋게 발표가 날 예정으로 이미 이제 정보가 노출되자마자 장 막판에 밀어버렸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수급도 살짝 조정력 쪽으로 쏠려서 파생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현물 수급도 다 매도 쳤죠.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수급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력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경제 지표가.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슈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네. 저희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 여파가 지속될지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네. 지금 뉴욕 증시가 좀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도 함께 좀 짚어보고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망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네. 항생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뉴욕 올랐는데 홍콩 항생 빠지면 우리나라 밀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뉴욕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콩 항생 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지표는 좀 이따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조정력을 보시고 일단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포인트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포인트 제가 안 띄워놨네요. 잠깐만요. 차트 하나 띄워서 네. 포인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2086선을 그나마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2086선 깨트리면서 내려가면 2072 라인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재수 좋게 상승 수급력이 돌면서 다시 2105선 위로 올라타면 이거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이대로
일단 717선까지는 밀려요. 월요일 날. 밀리는데 자, 이 자리를 깨트리면 더 빠지는 거고 깨트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뭐 단기 반등량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재수 좋게 717선 터치하기 전에 727선 위로 올라타면은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상승 수급으로. 그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력으로 보시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화요일 흐름을 대응하세요.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따 중요한 것은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 밴드에 대해서 살짝 좀 짚어드렸고요.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이 오늘 간밤에 있었던 유조선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유조선 피격을 미리 예측 대응을 하려고 중요한 걸 종목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땡땡땡땡 언급할 수 없어요. 어? 근데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다 밀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더 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 산업주인가 그렇죠. 봐요. 방산주죠, 방산주. 오늘 방산주들이 장중에 가다가 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대로 밀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잠수함 하나 또 만든다고 했죠. SLBM인가요? 쏘는. 그래서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방산주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미사일 관련 방산주를 베팅을 해놨죠. 그 중동 쪽에 이제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 찾아보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해에서 지금 일본 유조선하고 오늘, 그죠? 네. 네덜란드 두 척이 지금 피격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지속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란은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분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전면전은 벌이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도발은 약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요 관련 주들을 좀 노려보고 근데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다 보면 유가가 $100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상승력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한번 잠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놨네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급등이 나왔어요. SK칼텍스에서 이제 싸게 석유를 떼다가 도매하는 어느 지역이죠? 제가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매 판매업자죠. 결국 뭐 총판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이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유가가 급등하면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실적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력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석유 총판 업체들이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다가 이제 좀 베팅을 하는. 근데 단기적으로 베팅을 해야 돼요. 길게는 못 가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붙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거는 진짜 이슈에 따른 개별 수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종목별 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로 좀 들어오는데 뭐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붙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와 개인 수급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그대로 죽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니까 짧게 쳐서 좀 강력한 수익을 얻고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급등력이 나온 것을 쫓아잡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앵커님도 자주 하시다가 이제 자꾸 물리시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 종목 말고 아직 상승력이 안 나온 총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잡아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워낙에 지금 시장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산주에 대한 힌트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직접 종목명을 또 언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검색하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얼마든지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정보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을 좀 봤더니 이성배 전문위원의 톡방하고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 톡방에서 이미 지금 시크릿 추천주를 맞춰주신 분들이 계세요.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벌써요? 이미 정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혹은 이성배 혹은 박정식
원하시는 전문위원회 종목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래도 맞히시네. 참. 정말 오늘은 힌트를 조금만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배트맨 애청자 분이시니까 또 이제 맞추실 만도 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종목 상담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 코스피 시장 일단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약간은 밀릴 거다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 이성배 위원께서는 월요일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이번 주 시장을 좀 되짚어 보게 되면은 뭐 1년에 4번밖에 없는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제 주간에는 이 무난하게 맞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오늘장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간 상승에 따른 이제 좀 조정세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 지난주까지 뭐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억눌렀던 뭐 멕시코 미 관세라든가 그 밖에 뭐 이제 무역 분쟁 이런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극복하고 주목할 부분은 이 연기금의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 중심의 이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일단은 이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주요국의 이 선물 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실 이 정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경계감도 있고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시장이 뭐 급격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기보다도 이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이나 이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좀 연출될 수도 있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배트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 이 2110이라는 이 지수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110이라는 지수에 안착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조정의 흐름이 연속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G20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뭐 미중 무역 협상 이 진행 과정이라던가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또 이런 기대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를 뭐 짜내면 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결론적으로 지수 조정기를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5G가 뭐 대장주로 나서서 조금 강한 상승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뭐 시장 내면적으로도 뭐 투심이 저는 조금씩은 뭐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었던 이 연기금도 1조 원가량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뭐 시장 수급도 어느 정도 뭐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2100을 돌파하고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 뭐 바이오주들도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되살아난 모습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상승 기대감을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께서는 시장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는데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도 다음 주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짚어주신다고요? 아, 네. 몇 가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조정력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6월 20날 먼저 봐야겠네요. 6월 20날 여기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컴퓨터 화면이요. FOMC 성명서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인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한 7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명서에서는 일단은 이번에서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성명서를 내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가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뭔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막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은 단기적인 반등력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핵심적인 건 뭐냐? 일단은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기면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경기가 악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증시는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이슈는 그냥 단기적인 반등력일 뿐입니다. 그 많이 못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점만
잘 인지하셔서 대응하시고 어쨌든 FOMC 성명서에서 별다른 뭐 언급이 없다. 그리고 동결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유럽 쪽에 일본서부터 발표가 나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유로존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나고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PMI까지 또 줄줄이 발표 나기 때문에 이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PMI 예상치 대비 결과에 따라서 증시는 또 한 번의 리스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난히 넘길 것인가 그것이 결정 나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때요? 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가 긍정적으로 발표할 확률이 매우 적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증시를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지속적인 우하향으로 봐야 돼요? 증시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은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계속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번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주 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 제출 기한이 월요일 날 잡혀 있어서 뭐 제주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미 상무부에서 한국산 열연강판 연례 재심 최종 결과를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이때 포스코랑 현대제철 쪽에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개최 그리고 수소 엑스포 개최가 수요일 날 있어서 이 태양광 쪽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상승력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개별 이슈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과 함께 종목을 연결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꼭 다시 보기 통해서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시장 이슈하고 종목 상담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